들어가는 글. 어릴 적부터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누군가는 친구는 인생의 보물이다 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친구는 정말 평생 가는 존재일까?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당신이 힘들 때 친구들은 과연 곁에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가 없으면 정말 외롭고 불행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 그리고 삶의 지혜를 통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관계는 전한다. 전하지 않는 건 나 자신뿐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누구보다도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가 많았다. 술자리는 늘 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을 찾아갔다. 그는 인생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결혼을 하고 직장이 다니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줄어들었다. 서운한 마음에 몇몇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예전처럼 반가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는 심각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정말 친했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 사실 인생에서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다. 학창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도 직장에서 가까웠던 동료들도 인생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처음엔 억울하고 서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 변화를 더 극적으로 느낀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체념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좋은 친구가 곁에 남아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친구란 무엇인가? 진정한 관계를 찾아서. 어릴 때 우리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배운다. 초등학교 시절, 쉬는 시간마다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 학창 시절 함께 공부하고 장난치던 친구들, 대학 시절 밤새 술잔을 지우리며 미래를 꿈꾸던 친구들. 그때는 친구란 당연한 존재였고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다. 어릴 때의 친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30이 넘어서면서 연락이 뜸해진 친구들이 하나둘 생긴다. 40이 넘으면 이제 연락 오는 사람보다 연락이 끊긴 사람이 더 많아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생의 단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어떤 친구는 상대 몰두하고 어떤 친구는 가정을 이루며 바쁜 일상을 보낸다.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고 관심사도 달라지면서 대화가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연락이 끊기고 그렇게 멀어진다. 친구가 많으면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다. 나이 들수록 친구보다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지 않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조용한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고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어릴 때는 친구와 함께 있어야만 즐거움을 느꼈다. 놀이동산에 가든 영화를 보든 여행을 떠나든 항상 친구들과 함께였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사색에 잠기고 때로는 혼자 여행을 떠나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나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전환은 왜 일어날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 아니다. 우리가 점점 삶의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란 무엇일까? 좋은 친구란 단순히 오래된 친구가 아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나의 기쁨을 함께 뒷거래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친구가 많았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며 함께 여행도 다녔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내 친구였을까? 반면 그는 오랜만에 연락한 한 친구를 떠올렸다. 그 친구는 자신이 장가갈 때에도 변함없이 조언을 해주었고 힘들 시절에도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존재였다. 진정한 친구란 이런 사람이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 함께 웃고 즐길 때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하지만 이런 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두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인연의 법칙, 불교의 시각에서 바라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친구가 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 멀어지는 것도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어릴 때 친했던 친구와 성인이 되어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서로의 인연이 그 시점에서 끝난 것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예를 들어 봄에 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여름이 오면 자연스럽게 지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벚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는 우리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상처만 남는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떠나는 인연은 떠나게 두고 남는 인연은 소중히 하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왜 친구를 필요로 하는가? 사람들은 친구를 필요로 한다.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친구의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가에서 온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다. 많은 친구가 필요했던 이유는 사실 내 안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하지만 스스로의 내면이 단단해지면 굳이 많은 친구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보다도 내 자신과의 대화가 더 중요해진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살아날 수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와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
친구가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법. 우리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 어릴 적 소꿉친구, 학창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사내에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 한때는 모든 것을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멀어져 갔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서,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락이 끊겼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된다. 친구란 어쩌면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어릴 때는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함께 있을 때 즐거웠고, 힘들 때 의지하고 싶었으며, 친구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친구가 떠날 때 우리는 왜 불안할까? 우리는 친구가 떠날 때 불안함을 느낀다. 어쩌면 그것은 친구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친구를 통해 얻었던 감정들 때문일지도 모른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다. 하지만 친구가 멀어지면 마치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혼자가 되었고 나를 이기게 줄 사람이 없어졌으며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진다. 이제 나는 혼자인가?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사람들은 왜 나를 떠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친구가 떠나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며 결코 혼자가 아니다.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오랜만에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을 하고 멀어진 친구를 다시 잡으려 노력하며 예전처럼 가까워지길 바라며 애를 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진정한 관계라면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반대로 너무 애를 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진짜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 물론 인간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 노력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내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정여정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오랜 친구라도 서로의 신념이 다르면 멀어질 수 있다. 그렇다. 친구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기에 각자의 질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이미 멀어진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흐름.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한다. 강물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어떤 물줄기는 오랫동안 함께 흐르지만 어떤 물줄기는 어느 순간 갈라져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친구는 오래 곁에 머무르고 어떤 친구는 어느 순간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이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에 떠난 인연을 억지로 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이다. 차라리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친구가 떠나면 외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곧 나만의 자유를 얻는 것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친구들과 함께해야 했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약속도 나가야 했고 하기 싫은 이야기에도 맞장구 쳐야 했으며 때로는 친구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나를 시신지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관계를 더 잘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만이 남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친구와 멀어져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그 친구는 내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그 친구가 떠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국 혼자서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에서 친구는 중요한 존재지만 결코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 나의 외로움을 가장 잘 달래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다. 그러니 이제 떠난 인연을 아쉬워하기보다 현재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길 바란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 어릴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초등학교 때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 했고 중2 고등학교 때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두려웠으며 대학 시간에는 늘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시간이 나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 혼자가 편해지는 이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난다.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 동창 모임, 학부모 모임. 어느 순간 나는 나보다 남을 챙기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 모임에 나가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 이번에도 빠지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도 얼굴은 한 번씩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나는 원하지 않는 약속에도 나가야 했고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도 맞장구를 쳐야 했으며 때로는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더 신경 써야 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은 언제일까?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불교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이 온다고 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마치 혼자가 되면 실패한 인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혼자가 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감. 그러나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내면이 단단해지고 삶의 중심을 찾을 수 있으며 결국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혼자 있음의 의미.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본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관계에 너무 의존하면 그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큰 상처를 받는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나면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 집착이 사라진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홀로 있을 줄 알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홀로 있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깨달음의 과정이며 더 깊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5가지 선물.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혼자 있으면 뭐가 좋은데? 사람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은 많다. 첫째,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 감정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게 된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다. 셋째,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말 소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된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넷째,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섯째,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을 위해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래, 혼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혼자만의 루틴 만들기, 아침에 차를 마시며 명상하기, 산책을 하며 조용히 사색하기, 책을 읽으며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기, 새로운 취미 찾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혼자 떠나는 여행,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자. 자신과 대화하기, 하루에 한 번.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거울을 보며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가? 혼자가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어릴 때는 부모와 형제, 학교에서는 친구들,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와 지인들. 그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친구, 가족,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애쓴다. 때로는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더 신경 쓰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이 온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진짜 행복한 걸까?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친구보다 중요한 나 자신과의 관계. 친구가 없으면 외롭지 않을까? 혼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서 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늘 사람들과 함께해야만 안심이 되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주말마다 약속을 잡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졌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으면 불안할까?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할까?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외로운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후 그녀는 친구를 찾기보다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고 진짜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불교에서 가라고는 나 자신과의 관계.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외부의 모든 관계는 결국 내면의 관계를 반영한다. 즉,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하지만 내가 내면적으로 불안하다면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결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결코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결투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나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소홀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보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책을 읽고 사색하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자. 스스로를 칭찬하자.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자.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자.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자.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내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듯이 내 자신도 배려하고 아껴주자.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이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해보자. 진정한 행복은 결국 나에게서 온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난다. 연락이 끊기고 자주 만나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찾아온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이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보자. 나는 이렇게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